자, J리그 경기. 이제 고베 대 가시마. 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고베 같은 경우에는 아침 포함 4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우라와 상대로 패배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연승 행진이 끊긴 채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고 좀 돌아온 그런 고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그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길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4연승에서 연승 행진이 좀 마감되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간바 오사카 전에서는 이제 기대보다는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다. 요 정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고베와 가시마 모두 이제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고베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반면, 이제 가시마는 이제 비교적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빠른 전환을 좀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좀 몰아붙이는 식으로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은 어느 정도 좀 상반될 수 있는 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고베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력도 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시마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근 가시마의 좀 경기력도 이제 물론 직접 뭐 간바 오사카전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가 뭐 경기력 면에서 크게 좀 밀릴 이유는 좀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치열한 좀 접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고베가 크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요소는 없고, 되려 뭐 가시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현재 뭐 리그 1위인 가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지금 뭐 홈 고베의 그런 사이드를 좀 보기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차라리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시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시마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대 이제 FC 도쿄.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양 팀 다 지금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J리그컵 4강전에서 요코하마 FC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난히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이제 리그나 뭐 컵 경기 모두 컵 대회 모두 이제 좀 순항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히로시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1경기밖에 이제 패배를 안 하며 나름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 리그 13위로 리그 순위는 이제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던 게 좀 컸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좀 비교적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다고 해도 현재 지금 시즌 초반에 그렇죠 부진했던 거를 잘 메꾸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히로시마가 홈에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최근 히로시마의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면서 이제 측면에서의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도쿄의 그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도쿄가 좀 측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봐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중원 압박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중원 압박이 좋은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압박에도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히로시마가 우위를 좀 점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에도 확실히 히로시마가 유리한 요소가 좀 많고, 그리고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현재 4경기 연속 히로시마가 이기고 있을 만큼 이제 도쿄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줄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히로시마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J리그 2경기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 축구 경기, 그래서 이제 레알 오비에도 대 에스파뇰.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후에 승격 동기팀인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좀 행보가 많이 좀 저조한 그좀 오비에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진으로 인해 이제 최근 이제 기존에 좀 감독이었던 파우노비치 감독을 좀 경질했고, 그리고 카리온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중에서 이제 감독을 이제 좀 교체를 하면서 빠르게 좀 변화를 좀 도모한 그좀 오비에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카리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년 만에 다시 이제 오비에도로 돌아와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새 감독 좀 부임은 좀 첫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좀 높은 좀 오비에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시즌 이제 한두 달 전에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두 달 전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떨어졌을 만큼 확실히 좀 현재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비에도가 비교적 라인을 내려서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며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에스파뇰이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한 편이고, 특히 좀 전화 속도도 좀 느리다 보니까 이제 홈만큼 좀 다이나믹한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공격 효율성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죠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원정에서 뭐 에스파뇰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선다고 해도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공격도 좀 단조로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오비에도가 이제 원정 에스파뇰의 좀 공격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공격을 좀 잘 좀 억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좀 에스파뇰의 좀 공격을 좀 잘 이제 억제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오비에도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원정 에스파뇰의 약스와 더불어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그렇죠 오비에도기 때문에 보통 뭐 새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첫 경기에서는 또 지는 경기가 좀 잘 없다는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새 감독 체제에서의 오비에도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뭐지 한두 달 전에 좀 에스파뇰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원정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매섭다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좀 저점의 그런 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에스파뇰이고 그리고 오비에도의 그런 좀 감독 교체로 감독 교체 이슈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새 감독 체제의 좀 오비에도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오비에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레알 오비에도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인데 이제 메넨글라드 바. 자,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맹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 비해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메넨글라드 바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나 했지만 이후에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비기고 그리고 레버쿠젠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페이스를 이제 더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와 더불어 현재 좀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한 그렇죠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폴란스키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좀 선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감독직에서의 그런 좀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좀 맹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처럼 좀 나아질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메넨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지금 흐름을 전환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초반부터 우니온 베를린이 그래도 맹글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서 주도권 사수에 좀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맹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보다는 좀 빠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메넨글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고 그리고 공격을 좀 전개해서 이제 득점기회를 좀 만든다고 해도 골 결정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중에 좀 템포가 끊겨서 이제 좀 되려 이제 역습이나 좀 침투에 좀 대응이 안 돼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허용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메넨이 이번 뭐 우니온 전에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일 거다라는 그런 좀 기대는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페이스가 뭐 그리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 뭐 맹글 상대로는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맹글보다는 그래도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력 및 밸런스가 더 좋은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의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니온 베를린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 승에 이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덴벨레, 두에, 그리고 네베스, 그리고 파비안 루이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에메가 그리고 마모사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축 공격 및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근래 이제 챔스에서 주축 선수들 다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지금 결과를 좀 잘 내고 있는 그런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앙제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양 팀 다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파리가 그래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조율할 수가 있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가 지금 파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 및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파리 상대로는 뭐 공간을 좀 허용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차단에 최대한 힘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밀집 수비를 좀 주로 형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파리가 지금 최근 좀 득점력을 좀 봤을 때 이제 3골 이상 넣는 경기가 좀 없을 만큼 다소 좀 득점력이 지금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덴벨레, 이제 두에와 같은 주축 공격진들도 좀 빠진 상태인가 더불어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생각보다 파리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최근 좀 파리가 좀 기대치에 비해 이제 뭐 경기력도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한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지난 시즌만큼의 지금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도 많이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기대치가 좀 낮다는 거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득점력 저하를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좀 파리를 좀 보기는 그리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요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트라스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트라스부르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내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들즈브러 대 입스위치 경기. 자,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미들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포츠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미끄러지게 된 그런 미들즈버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한 번도 좀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가 있지만 최근 미드즈브로의 그런 경기력이 대체로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성적에 비해서는 경기력은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한 미드즈브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홈 경기에서는 스토크시티 상대로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비록 뭐 입스위치가 뭐 원정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해도 현재 미드즈브러보다는 이제 입스위치에 대한 경기력 면에서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뭐 공격 전개나 뭐 퀄리티 면에서도 이제 입스위치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입스위치가 보다 더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홈 미들즈버러 상대로 입스위치가 손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이제 햄무나 무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스위치가 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매치업이고, 그리고 이제 1점 차 정도로 좀 이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입스위치가 뭐 이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승보다는 한번 좀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로 끝낼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서 이거는 햄무알 무 쪽 골라가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언오바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J리그와 유럽 축구에 대한 분석도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